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선배 말이 말 같지 않지?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진짜 꺼지라고!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넌 생각이 있어 없어?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재수없어.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보기 싫다 진짜.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학교 폭력이 자라면 더 큰 사회 폭력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시는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사에 보면 송계하라는 고위관리가 정년퇴직을 대비하여 자신의 살집을 보러 다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000만금을 주고 여승진이란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하였죠. 100만금밖에 안 되는 그 집값을 1,000만금이나 주고 샀다는 말에 여승진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송계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100만 메택이요 1,000만 메린이라. 100만금은 집값으로 지불하였고 1,000만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라고요. 좋은 이웃과 함께 하려고 집값의 10배를 더 지불한 송계하에게 여승진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예로부터 좋은 이웃, 좋은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100만금으로 집값을 주고 1,000만금으로 좋은 이웃 프리미엄으로 지불하였다는 송계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인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전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5년 6월 19일 떴다 의소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천군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DJ 남성자 박미순입니다. 첫 곡으로 이승철의 인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승철 씨 노래는 정말 좋은 곡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특히나 이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네, 인연이란 노래는 드라마 불새의 OST죠. 네. 예,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박미순 씨 그리고 리포터 주영민 씨와 저희들 좋은 인연,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떴다 의소대 첫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네, 1부 첫 번째 코너는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한참 농번기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농사일도 일이지만 화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쓰레기 소각 및 하천 주변, 논, 밭두럭 소각으로 인한 임야 및 산불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관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4%로 이는 지난달 12일 27.5mm의 강우 이후 가뭄 지속으로 인한 건조 2단계에 해당되며 지속될 시 작물이 시들어가는 위조 단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서천군 화양면과 기산면에서 2건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나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주팔 현장 대응 팀장은 산림과 인접한 논, 밭 주변에서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 인접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 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소중한 재산과 임야 등이 아직도 작은 부주의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특히 건조할 시기 모두가 조금씩 더 신경을 쓴다면 귀중한 재산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나아가 우리 서천을 이러한 화재로부터 지키는 것이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의 몫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방송이 청취자가 많이 늘었나 봐요. 감사하게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마서면에 사시는 김희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문 듣고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 너무 진행을 잘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될 것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에일리의 내 몸에 손대지마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김희경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서 여성대원이셨는데요. 예,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아,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저도 감사드리고요. 김희경님 신청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남성자 씨 그렇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메르스 공포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좋지도 않던 경기가 더 침체되는 것 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네, 서천에서는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행사나 강의 등이 거의 취소되거나 또 연기가 되었어요.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렇게 모시축제 말씀드렸는데요. 모시축제도 잠정 연기해서 아예 취소되었다고 오늘 오전에 최종 결정이 났다네요. 네, 하루속히 메르스가 진정이 되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메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 떴다 의소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 2주 정도 후에 발병하며 사스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급성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이 있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의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확진자 또는 의료인이나 가족을 포함해서 의심 환자를 돌본 사람, 환자 및 의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동일한 장소에 머물거나 방문, 동거한 사람 등에 의해 전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이게 자가격리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가격리인
본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식사는 혼자 하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답니다. 또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전용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요. 의봉, 또 침구류도 일반 세제와 락스를 희석해서 단독 세탁해야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자가격리 되기 전에 의심 환자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발열과 함께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 또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증상이 나타나면 또 확진은 어떻게 해서 내려지죠? 증상이 나타난 후 3일 내에 이게 가래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합니다. 일단 확진이 되면 또 일반 감기도 치료약이 없듯이 메르스도 치료를 위한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고요. 감기처럼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예, 메르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메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 일단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또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먹거리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남성자 씨는 어때요? 네, 메르스에 걸려도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우선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평소에 잘 챙겨 먹어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메르스에 걸린다 하더라도 간단한 감기처럼 쉽게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순 씨, 그럼 면역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그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적으로 홍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블루베리의 높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안구망막에 도움을 주고요. 견과류, 아몬드도 백혈구를 강화시켜 면역에 도움을 주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로콜리, 시금치, 참외 또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면역력 참 쉽죠. 오늘 메르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전 국민이 합심해야 하는 메르스 대책 계층이나 직종, 직분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정부가 이런 점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였습니다. 네, 오늘 또 신청곡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한완석 서천읍 센터장님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듯이 항상 서로와 동행하며 보완하며 또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있게 해준 보고 싶은 어머니, 우리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날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 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이번 코너는 떴다 의소대 2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바로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안전문화와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와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오시거나 또는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코너죠.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주영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DJ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그렇죠. 저희도 좀 전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메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괜찮으시죠? 네, 좋죠. 잘 네. 들었습니다. 덕분에. 네, 저도 메르스 때문에 별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가야 할 곳도 제대로 못 가고 모든 막 행사도 취소되고 스케줄이 짬뽕이 됐습니다. 짬뽕이 됐어요. 네네. 네. 정민 리포터 네. 2부 잘 진행해 주시고요. 네. 인터뷰 하실 분들 모셨죠? 네, 네. 두 분 서천 소방서 행정과장이신 조철수 과장님과 한산 129 센터장님이시죠. 김예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9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리포터 주영민입니다. 오늘은 30여 년 동안 소방서를 천직으로 삼으시고 한 길을 걸어오신 조철수 행정과장님과 한산 119 안전센터장님이신 김예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기 행정과장님이신 조철수 행정과장님과 김애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철수 행정과장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행정과장이라고 하셨는데 서천소방서를 빠뜨리셨어요. 저는 서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철수입니다. 먼저 그 의용소방대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전파방송으로 소방 홍보를 위하여 안전한 우리 서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초청해 주신 마서의용소방대 주영민 응급처치 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김예규 센터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산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김예규입니다. 앞서 우리 소방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빌고 서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에게도 건강을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방서에서 30여 년을 근무하신 만큼 두 분의 내공이 여기 스튜디오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도내를 36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예산, 천안, 공주, 논산, 강경, 부여, 서산, 보령, 서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 현장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토박이기 때문에 우리 천방산 산불 화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2004년 4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요. 약 한 100만 평의 산림이 소실이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장항 소방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날 일요일인가 휴일날이었어요. 하구뚝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북쪽 하늘이 엄청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히 보니까 산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승용차로 미처 사무실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그냥 천방산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몰고 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많은 소방차들이라든가 이런 일반인들, 민간인들 차들이 녹록길에 그 뒤엉켜서 진입하는데 곤란이 했었어요. 당시에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던지 이게 공포에 질릴 정도로 그 산불이 확산이 되는데 그 위에 소나무 솔가지 솔잎이 강한 강풍에 의해서 화재가 번져 나가는데 밑에는 화재가 오히려 안 나는 정도로 그 급속히 번져 나갔습니다. 그쪽에서 그 발생된 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 그 문장리에서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장리에서 북산리 쪽으로 급속히 번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때 센터장님으로 계셨다 그러셨죠? 네, 많이 그 천방산 화재 사건 저는 여기에서 그때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지를. 요즘에는 소방대원 이렇게 의소대 대원들이 소방 길터주기 그런 거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셨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소방서 체계가 아니라 소방 파출소에 있었어요. 파출소는 소방위 계급이었었고 계급이라든가 어떤 기구 같은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그 활동 같은 지금처럼 그 미흡했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좀 미흡한 상태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하는데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무전기는 다행히 다 소방차마다 비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전기 가지고 그 지휘를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산불이 그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장리 쪽에서 북산리 쪽으로 그 번지는 상황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주택들이 다 소실되겠더라고요. 민간인 주택 피해가 크게 생겼기에 그쪽으로 방어를 중점적으로 좀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승용차로 다 다니면서 그 위치를 다 파악을 했었죠. 상황을. 그래서 그 소방차 일일이 좀 우리 그 뭐 301, 302, 303, 400m 이렇게 소방차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불러서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대기하고 있다. 대기하면 바로 이쪽으로 와라. 북산리 저 1, 2 이쪽에 주택이 있으니까 이쪽에 방어를 해라. 그런 지시를 다 해서 그 주택 한두 채에
네. 소방차 한두 대를 다 배치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네. 완료를 시키자마자 그 산불이 급속히 이제 주택을 막 덮치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센터장님께서도 이렇게 에피소드나 뭐 있으실 것 같으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때 과장님은 장항에 센터장을 하셨고요. 저는 마산 지역대에 혼자 나홀로 대기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2박 3일 동안 네. 출동한 적이 있고요. 네. 저는 그 마산 지역대를 오래 그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마산에 그 서천군에서 제일 큰 봉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봉선 저수지에는 해마다 익수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익수 사고 시 신속 대응 및 익수자를 신속히 수색하여 인양했을 때가 제일 그 좋았고요. 그리고 그 유족들이 그 빨리 인양을 해주면은 그렇게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천군의 그 영복화센터 화재 아시죠? 네. 그때 그 화재 시 그 사망하신 그 영복화센터 그 사모님께서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네. 그걸 제일 먼저 제가 신고를 받고 경찰하고 둘이 가서 건진 적도 있는데 그럴 때가 제일 흐뭇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방산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엉뚱한 대로 돼서 천방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천방산이 그때 그 당시 북산리 쪽으로 이렇게 화재가 굉장히 덮쳤는데 주택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방차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소나무라든가 풀잎 같은데 물을 적셔놓자. 네. 그처럼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면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서천까지 아니면 석촌리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물을 지려다가 놓는 시간이 엄청 길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지혜에 따르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창 배치를 다 하고 불길이 계속 주택 쪽으로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금방 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빨리 쏴야 된다. 의용소방 대원들이 자꾸 그래서 기다려라. 물을 아껴라. 그래서 네. 좀 더 기다려가지고 주택에 접근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쏴라 해서 방수를 해서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서 전체 그 천방산 안쪽에 있는 주택 한 채는 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그 안쪽에 못 들어가고 그건 할 수 없이 소실이 됐는데 나머지 주택은 다 건졌습니다. 방어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산불이 상당히 많이 진화하는데 도움이 됐었고 지휘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하면은 좋겠다는 것이 실감이 났었고 보람을 느꼈어요. 그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서 석촌리의 그 산불 같은데 이런 쪽에 그 천방산을 방어를 했었고 한 3일 네. 동안 저 날을 새가면서 네. 진화 작업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조철수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천방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네, 지금 행정과장님이신 조철수 과장님께서 천방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었던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설명 너무 잘해 주시고 그때 당시를 긴장도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잘 화재 처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영복 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저도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 남편이랑 가장 친한 친구분이었고 그 언니랑 아이들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곡을 부탁드렸어요. 근데 과장님이랑 센터장님께서 거북이의 빙고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평소 이 곡 즐겨 들으시죠, 과장님? 네. 센터장님도 즐겨 들으시나요? 예. 네.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들으며 힘이 솟는 아주 흥겨운 노래죠. 거북이 빙고. 아싸!
네, 두 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왔습니다. 3인조 혼성그룹 거북이의 노래 빙고. 노래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질리지 않게 듣는 노래죠. 특히 이맘때 여름에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상살이 하면서 느끼는 희로애라. 힘겨움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흥겨움으로 표현을 하다니 이보다 더 센스 있고 힐링이 되는 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세요 129입니다.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서천 소방서 행정과장님과 한산 129 센터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번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은 어떠신지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시원합니다. 36년 9개월 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젊은 청춘을 소방에 다 바쳤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정부에서 정년 때문에 밀어내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청춘을 소방에 바쳤기 때문에 아쉽고 한편으로는 시원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교차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싱싱한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나가야죠. 네, 과장님께서 36년하고도 9개월 동안 소방직에 계셨었나 봐요. 참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센터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만 치는 못했는데도 한 30여 년간을 했습니다. 뜻깊은 일도 많고 모든 게 많았습니다만은 더하지 못한 군민의 안전 조치와 군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점이 아쉽습니다. 서천군에서 남아 있어서 살아있는 한 서천군의 군민의 안전과 모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직 후 특별히 해보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먼저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37년 가까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노년 속에서 화재 진압도 했고 위험한 현장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손상된 그 건강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저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9세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60세인데 저는 살 만큼 살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젊으세요. 앞으로도 100세 시대의 그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그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그 건강을 챙겨서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많이 닫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미지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서 노점삼을 한번 해볼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붕어빵 장사 한번 그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후배들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공무원 퇴직하면은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든다. 그래서 가능한 한 큰 영업 같은 건 하지 마라. 네. 연금에 의존해서 안정된 생활을 좀 즐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소방계통에 상당한 지식이 축적을 해서 좀 강의도 하고 싶고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그쪽으로도 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과장님처럼 첫째 그렇죠. 건강이 최고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우리 과장님과 센터장을 떠나서 동갑내입니다. 전에서부터 아주 친절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건강을 많이 챙기는 저희들입니다.
첫째 건강을 챙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적인 얘기인데 과장님하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 붕어빵 장사를 좀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에도 저기 먹고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고. 우리 저 태지감은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게 친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천 소방 발전과 군민의 안전 못다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첫 번째로 건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퇴직 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싶으자 하시는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저번 주에 아드님을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으신가요? 예.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드님과 며느님도 모두 소방관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소방관의 패밀리시네요. 예. 많이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고되고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아드님이 소방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는 않으셨나요? 제일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경기도에 먼저 합격을 해서 충남에 그 이유로 두 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에서 먼저 근무를 하면서 첫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쩌면 나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오래 못 살 것 같아. 위험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반대를 좀 하다가 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자꾸 좀 아빠가 하는 일이 매력을 느꼈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 소방서까지 와서 그 소방차 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그럼 혹시 나중에 손주분께서도 소방관이 된다 그러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들 팔자겠죠. 네. 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걸어오신 정든 소방서를 떠나시는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방송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떴다 위수대 청취자분들과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소방관이 된 우리 후배 소방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하나의 밀접한 연결고리의 소방 조직체입니다. 우리나라 여고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 직업 중에서 가장 국가 공헌도가 높은 공무원이 어떤 직종이냐고 물어봤을 때 역시 소방공무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이라든가 화재 현장, 교통사고 현장이라든가 건축물 붕괴 사고, 요즘에 무언가 꺼려지고 있는 메르스가 있죠. 메르스 환자 이송 문제에 목숨 걸고 그 이송하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동물 구조,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은 2013년도에는 태안군 원북면에 제가 서산소방서에서 근무할 때거든요. 당직 근무를 할 때인데 태풍이 몰려와서 홍수가 났었습니다. 도로가 급류에 휩싸여서 소방차가 가지를 못했어요. 운행을 못하고 구조대가 진입을 못하는데 원북면에 그 할머니가 기둥에 그 몸을 묶고 그 구조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소방공무원과 대원들은 하나의 그 공동체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역군들이기 때문에 그 재난 현장에서 내 가족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투철한 봉사활동에 임하는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투철한 국가공무원과 사명감이 요구될 겁니다. 남이 아래주기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지역 역군이야말로 든든한 파수꾼이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앞서서 제가 할 말을요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시네요. 네.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요. 서천 소방서 직원들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또 직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철수 행정과장님과 김예규 센터장님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마지막 곡으로 신청해 주신 곡 유진표의 천년지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조철수 행정과장님과 김예규 한산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인터뷰 하셨는데요. 두 분이 나오시니까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신청곡으로 거북이의 빙고를 신청해 주셨다는 것도 예외였고요. 두 분이 굉장히 흥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재미있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박미순 씨 어떠셨어요? 네.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제가 그 천방산 산불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받을 정도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간만 있었으면 다 이렇게 특별 방송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지만 다 바쁘신 관계로 또 짜여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질문을 사실은 주영민 씨가 아마 준비하셨는데 다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인터뷰 초대하셔서 잘 좀 많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제 여름이 왔어요. 예, 지난 방송 때도 저희가 캠핑 시 주의할 사항도 말씀드렸는데요. 올 여름에는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시고요. 더위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끝곡으로 안치환의 신곡이죠.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듣고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